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의 사주와 올해 신수복입니다. 동짓달의 정화 불이 그 지속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시적인 연료라 할 수 있는 나무, 즉 간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짓달의 간목 나무는 얼었습니다. 습합니다. 젖은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간목은 통나무입니다. 젖은 통나무를 정화 모닥불 위에 올리게 되면 모닥불은 질식해서 꺼지겠죠. 이런 환경에서는 간목이 정화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도 그 빛을 잃게 되고 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경금 도끼가 간목을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 젖은 장작을 병화가 바짝 말려서 마른 장작을 정화 모닥불 위에 불을 지피게 되면 정화가 환하게 빛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밝히고 타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용어로서는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목을 도끼로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화, 모닥불에 불을 지펴서 불길을 살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사주에서는 실을 몰라서 천간에 경금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일지 유중에 경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갑 인정의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중요한 포인트는 간목인데 간목은 진토에 앉아서 진중 을목의 착근, 즉 뿌리를 내리고 개수로부터 생을 받고 무토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 간목을 머리에 이고 있는 진토를 그래서 대목지토라고 합니다. 대목지토, 대는 띠 대자다. 하나의 에너지 벨트, 간목을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진토는 그래서 간목이 자생할 수 있는 호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외에 토생금하고 유금을 생하고 자진 수국이 돼서 물기를 크게 만들고 물을 받아서 수고입니다. 물창고입니다. 납수를 해서 저수지나 연못을 만듭니다. 연못가에 간목이 아주 튼튼하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유중의 경금과 신금이 적절하게 다듬어서 결국은 정화를 더욱더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위해서 이 글자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짓달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태양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명천지가 되겠죠. 대명천지에 따뜻한 기운이 태양이 내리주는데 모닥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정화 촛불은 빛을 잃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1인자고 정화 촛불은 2인자다. 나는 태양으로 인해서 빛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2인자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알짜배기는 이덕은 내가 다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다시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 동짓달의 정화를 모닥불이나 촛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간 꽃으로 본다. 겨울의 꽃은 동백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매화가 있겠죠. 매화 동백이 태양을 봤으니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굉장히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얼어붙어 있는 나무도 태양을 봤으니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목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꽃을 피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화는 아름답게 빛나는 꽃인데 이 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간목에서 이 줄기가 뻗었습니다. 대공이 여기 있습니다. 꽃대가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화는 간목에게 무한한 신뢰와 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리가 조상 자리니까 명문과 후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화가 안전자리의 유금은 뭡니까? 쇠잖아요, 쇠. 쇠는 색깔이 뭡니까? 백색입니다.
쇠는 어디서 왔습니까? 토생금하고 진토에서 왔는데 진토는 진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흙과 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빚어서 나무에서 불을 떼서 구워낸 것이 뭡니까? 바로 이조백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조백자에 홍매화가 꽂혀 있으니까 하얀색과 붉은색이 색대비가 돼서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이조백자도 값어치가 올라가고 정화인 꽃 나도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냥 유리병에 꽂혀 있는 그런 홍매화가 아니라 이조백자에 꽂혀 있으니까 꽃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겠죠. 이조백자는 그래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돈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는 도자기에 투자를 하든지 금, 쇠붙이에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정화가 유금을 보면 이 큰 돈인데 이조백자인데 이것을 명리용어로 편재라고 합니다. 이조백자는 속이 비어서 두드리게 되면 소리가 울립니다. 즉 공명을 합니다. 공명하는데 이 금은 어차피 종입니다. 종은 소리가 나죠.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냥 평범한 종소리가 아니라 이조백자처럼 맑고 은은하고 상쾌한 소리가 고음이 폭발해서 터져 나오니까 가수로서의 조건이 만들어진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겉으로는 2인자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내가 다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금에 대해서 설정을 또 살짝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축인묘, 진사미, 신유, 술 하게 된 8월달의 기운이죠. 8월달은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독충이 있죠. 파충류인 뱀도 있고 또 곤충인 벌도 있더라. 모기도 여기에 넣어보자. 이 독충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약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에퍼킬라라는 것을 쓰죠. 킬러 뭡니까? 죽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불로서 죽이니까 나는 토치램프다. 토치램프로 제가 벌을 한번 퇴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빠르고 신속하고 인정사정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에퍼킬라는 휘발성, 인화성이 있습니다. 토치램프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조백자이지만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단호하고 냉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호하고 냉정하다 어떤 면에서는 좀 독한 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주의 시를 신시로 유추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무신이 돼서 화생토 토생금이 됩니다. 즉 상관 생재라고 하죠. 이런 구조가 있다. 격은 아닙니다. 전체 격은 아니고 상간에서 돈이 생긴다라는 뜻인데 이 상간이 뭐냐면 육친상으로 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와 제자에서 돈이 생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주 정화는 모든 글자들이 이 유금을 취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화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영특함과 영악함이 있고 또 단호하고 냉정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조백자가 누구 겁니까? 간목의 겁니까? 진토의 겁니까? 병화 자수의 겁니까? 무토 신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100% 정화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화가 이조백자를 소유하게 해주는 협조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직장에서 몸을 담고 있을 때 재산 지분은 굉장한 프로테지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사주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또 사주를 보면 속망까지 얽힐 수가 있습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정화가 동짓달에 나게 되면 살격입니다. 살이 격으로 되는데 제가 살을 생하니까 제살태과 사주다 혹은 제살태왕의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는 살을 생하니까 결국은 살이 중하다, 살이 무겁다, 살이 중복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살이 중할 때는 내 몸이 다칩니다. 이때는 용신을 인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살중 용인격이다 라는 사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식 판단입니다. 전체를 보는 그런 판단이고 이제 단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단식 판단은 부분적인 판단인데 일주론이나 신살이나 혹은 글자끼리의 만남을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복식 판단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주 정화가 옆에 병화를 보든지 또 일간 병화가 일주가 아니라 일간입니다. 정화를 보든지 또 일간 병화가 또 옆에서 병화를 보든지 또 일간 정화가 또 정화를 봤을 때 어떨까요? 자, 이쪽도 불이고 이쪽도 불이다. 그래서 불이 두 개죠. 불이 두 개잖아요, 지금. 자, 불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고 빛은 색과 관련돼 있죠. 색과 관련돼 있다. 공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빛이 두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빛이 상호 충돌해서 굴절되고 반사되고 결국은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색깔을 보고 빛을 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력이란 말이에요. 시력이 왜곡됐다. 즉 시력이 좌우가 짝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형이상학적인 측면이고 형이하학적인 관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눈이 한쪽은 크고 작은 사람의 짝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쌍꺼풀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이것은 관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동공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살짝 사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해봤고 여기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현실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런 사주를 학생 사주를 들고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애가 시력이 한쪽이 안 좋네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질 수가 있고 또 따님이 쌍꺼풀이 한쪽이 없으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사주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귀신인 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병화가 병화를 보면 병화는 우리가 흔히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태양이 두 개다 무슨 뜻입니까? 환일 현상이 나타난다. 환일 현상이 나타나면 4차원입니다. 4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사주가 이런 구조를 이뤄서 격이 완성이 돼서 고급 격이면 바로 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경영 신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종재격 사주입니다. 종재격은 큰 재물을 다스리는 재벌 사주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됐으면 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네요.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주풀이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인이 되는데 만약에 사주가 파격이 되면 신인이 아니라 신경과를 들락거리더라. 신경정신과. 자, 그렇게 되고 정화가 정화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은 폭탄입니다. 폭탄. 정화는 폭탄이에요. 그러면 폭탄은 폭발을 하게 돼 있죠.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괴가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나고 또 살상이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정화를 본 사람들은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혈관. 그리고 폭탄 발언을 잘합니다. 성격도 폭발적일 수가 있다. 자, 9.11 테러가 난 날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정일간에 월간도 정화가 되어 있는데 폭탄이 폭발하고 파괴 살상이 벌어졌더라라고 경험상으로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살에 대해서 한번 이 사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공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망을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천간의 출발인 간목과 끝점인 개수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는 과거를 보고 여기는 미래를 보면 됩니다. 지지를
갑진이니까 어떻습니까? 갑진을 쓰고 과거를 보게 되면 자 묘와 인이 공망이 되는 겁니다. 인이 공망이 되면 천간에 있는 이 갑목도 공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없으니까 준 공망은 넘어가고. 자, 이 개수는 어디서 봤습니까? 갑과 개를 찾을 때는 충으로 찾으면 됩니다. 정개충 하니까 개수가 나왔고 여기서는 또 충을 하니까 묘충하는 묘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진이 공망이고 사가 공망이다. 사가 공망이면 천간에 있는 병화도 공망이고 정화도 준 공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다 공망이죠. 진토도 공망이다. 이 진토 공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망이 되게 되면은 연월에 공망이 있으면 부모나 조상 중에서 공문에 든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문이 뭡니까? 자, 비었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문을 통과했다. 불문을 뜻합니다. 머리 깎고 중이 된다, 선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성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망이 많으면 나는 왜 공문으로 가지 않았을까? 나는 이조백자가 있잖아요. 돈이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현실에서 또 이 관사는 뭡니까? 남자, 명예, 직장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오행이 우선이고 신살은 부수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번엔 12신살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12신살 그 중에서도 특히 도화살 어찌된 영문인지 연예인 사주의 좌우묘만 비치기만 하면 다짜고짜 덮어놓고 도화살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사패지라 도화살이라나? 도화는 일지나 연재에서 샀습니다. 삼합으로. 자, 여기가 유니까 유가 있죠. 축입니다. 사유축 삼합에서 전투 나간 행군을 대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선발된 지살이고 장성이고 여기는 화개살이고 보급부대다. 전투부대는 전투를 치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들을 위문해 줘야 돼. 뒤에 딱 따라가면서. 그게 오화입니다. 오화가 뭡니까? 바로 도화살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을 해주잖아요. 오화가 도화하면 이것이 올라간 정화, 나도 도화란 말이에요. 자, 정화가 도화입니다. 자, 이쪽에서는 보자. 진이니까 신자 진으로 삼합을 뽑아보자. 삼합을 뽑았으니까 자, 선발대 전투병가가 있는 신금담의 유금이 도화다. 자, 이 유금이 도화잖아요. 재도화입니다. 도화는 뭡니까? 예술 예능에서 재는 돈이다. 돈이 나오는 사주다. 그렇다면 일주가 통째로 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수는 뭡니까? 이걸 도화라고 치부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자수가 장성살입니다. 장성살. 장성살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게 되면 해당 육친의 독보적인 자존심. 누굽니까? 관이잖아요. 관은 누구죠? 남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보급부대 앞에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화개살 앞에서. 방해를 하니까 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해살이 됩니다. 육해는 뭐죠? 해당 육친의 불의의 사고나 사망을 뜻한다. 자수는 뭐다? 관이다. 남편의 불의의 사고나 사망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12신선인데 왜 자수를 갖다 도화살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남편 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우자 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명에서 배우자 궁은 관과 살을 봅니다. 관이 여기서는 수죠. 수는 뭡니까? 제살태가니까 너무 태가하다. 에너지가 강하다. 강하면 나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연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는 기신입니다. 이 사주에서. 기신은 나와 인연이 없다. 세 번째, 좀 전에 12신살에서 보듯이 육해살입니다. 육해살은 뭡니까? 해당 육친의 불의의 사고나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진토가 공망입니다.
진토가 공망이에 물창고가 공망이 나서 물이 연못이 저수지가 구멍이 났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물이 한없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또 빠져나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공망이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진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묘의 공망이 났으니까 구멍이 더 깊이 빠지겠죠. 나락으로. 부성인묘입니다. 이 관은 뭡니까? 여명에서는 지압이 부자가 되고 남자에게는 자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부성인묘, 관성인묘가 되면 여명에서는 부성인묘라고 그러고 부성인묘는 원비이로 원앙이 날라서 이로 각자 다른 길로 간다. 헤어진다 이런 뜻이죠. 원앙이란 이 새는 평생 검서를 다지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이로 했으니까 다른 길로 갔으니까 헤어진다 이런 뜻이죠. 남명이 여참에 남자가 이와 같은 부성인묘, 관성인묘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자기림이라 자식이라고 그 자식이 숲속으로 간다. 죽어서 묻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배우자궁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안 좋죠. 다섯 가지인데 하나에 50점쯤 하게 되면 250점이 안 좋아요. 배우자궁이 그렇게 불미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사주를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대운을 보겠습니다. 현재 60세니까 52세 경호 대운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경오에서 경금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다. 대운을 볼 때 천간 5년, 후 5년은 또 지지. 이렇게 보는데 천간은 동적이다. 동적이니까 빠르다. 지지는 정적이다. 정적이니까 늦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토끼는 빠르기 때문에 5년 먼저 들어왔고 거북이는 5년 늦게 들어왔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대우는 통째로 같이 봐야 됩니다. 경금이 들어와서 각경충하고 간목 용신을 깨버렸네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탐재괴인이다. 제극인이다. 제인상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다. 재산과 관련된 여기는 명예다. 이 두 가지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숨어있던 경금이 튀어나와서 간목을 쪼개니까 벽갑 인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 운에 소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바로 오화가 자수를 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화가 자수를 충했다. 이것을 화수미제다라고 합니다. 화수미제. 아니 기하께서 지난번에는 무자월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풀 때는 수화기제라면서요.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간밤에 약주 드시고 아직 숙취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해장술을 드셨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여기도 자수물이고 여기도 물입니다. 동짓달 물인데 이 물이 얼었습니까? 녹았습니까? 병화태양이 내리비치니까 이 물은 녹아서 찰랑찰랑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떻습니까? 산 밑에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입니다. 얼음. 자,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얼음이다. 물과 불이 만나면 충돌을 한다. 이것이 수화기제고 얼음은 따뜻한 불이 와서 제발 좀 녹여주면 좋겠다 하니까 수화기제가 되고 여기는 화수미제가 된 겁니다. 즉 빙어 낚시할 때 얼음 위에 불 피고 하잖아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화가 자수를 충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리해서 봐야 세밀한 통변이 될 수가 있다. 오화는 누굽니까?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의 몸입니다.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정화, 명주,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충을 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충을 하게 되면 오중 기토가 나오고 이 기토가 바로 간목과 합을 해서 이것이 합반되는 겁니다. 합반. 즉 용신이 기반됐다. 기반은 뭐죠? 스톱했다 이런 뜻입니다. 스톱이다. 또 합크다. 합크는 뭡니까? 사라졌다. 갈것자잖아요.
disappear.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답답한 일이 있을까? 바로 이거 뭡니까? 식신이잖아요. 식신. 식신과 상관은 누구죠? 자녀와 제자란 말이에요. 자녀와 제자고 이것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뭐죠? 나의 명예입니다. 명예가 스톱됐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인성이니까 나의 계획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될 앞으로 일들인데 이게 스톱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자녀와 제자의 엮였어요. 자 그러면 결론. 경금은 여기 있는 경금은 천간입니다. 천간은 외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지지는 내적인 측면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해서 불이 환하게 피는 모습이니까 화려해 보이죠. 외화. 내적으로는 굉장히 자식과 제자와 명예가 엮여서 꼼짝 못하니까 내곤이다. 즉 외화 내곤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중에 작년에 이민년이 들어왔습니다. 이민년이 들어왔으니 어떨까요? 자, 금생수목 이것을 그대로 여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임수 강물이 여기다 어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태양이 더 빛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화가 볼 때 이것은 나의 정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목이 들어와서 간목에 녹이 되고 병화의 장생이 된다. 이 정화는 내 옆에 있는 이 참모들이 힘을 받으면 나는 앉아서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면 나도 등달아 주는 겁니다. 게다가 인호술 화국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임목은 뭡니까? 많은 물을 납수합니다. 이것을 수탕기호라고 그러죠. 이것은 간목 입장에서 수탕기호인데 간목이 좋으면 나도 좋다. 여기가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입 딱 다물고 있어서 아무 이상 없다.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묘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묘를 그냥 볼 게 아니라 경호와 반드시 연동시켜서 봐야 됩니다. 자, 금생수하니까 이 개수가 강해졌죠. 개수는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자중개수, 진중개수에서 솟구친다. 즉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겨울에 비, 간목이 여름에 간목이라면 이것은 가뭄의 단비가 되지만 겨울에 비가 오니까 이것이 눈입니다. 눈.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개수가 가서 바로 병화 태양을 가립니다. 이것을 흑운 차일이다. 검은 구름이 차는 가릴 차자 이런 날일자 태양을 가렸다. 자 태양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가 빙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간목도 이때는 경금이 가서 그대로 충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탐재 괴인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개수는 최종적으로 정계충하고 때리니까 정화 꽃잎이 떨어진다. 낙화가 된 거죠. 낙화 꽃잎이 떨어졌다. 자칫하면 명예 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화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이란 말이에요. 칠살이다. 살은 뭐죠? 안 좋은 형태로 들어왔으니까 관제구설, 시비, 송사, 병마, 불의의 사고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이 사주 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임목이 들어와서 납수를 했듯이 묘목이 들어와서 물을 쫙 빨아당겨서 납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임목과 묘목은 천양지차입니다. 인중에는 병화 태양이 있어서 따뜻하게 물을 녹여주고 간목이 있어서 이 물을 또 납수 쫙 빨아당기고 무토가 있어서 물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묘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명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는요. 복잡한 일이 작년에는 벌어졌지만은 한 해 구군을 볼 때도 단순 명쾌하게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묘목은 오묘파가 되어 있습니다. 깨져 있다는 뜻이고 자모 형사를 만드는 형은 뭡니까? 또 역시 관제, 구설, 시비, 송사 등을 예고한다. 또 건강상으로도 안 좋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묘목이 유금을 충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조백자를 충을 해서 이조백자 깨져버렸어요. 이조백자 깨지면 값어치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파편이 튑니다. 이 신금이란 파편이 튀어가지고 여기는 병화와 합을 해서 그대로 합반시켜버립니다. 태양이 멈춰서 확실한 빙하기가 들어왔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봉신방급이란 말이에요. 병신합 수가 돼서 수가 병화를 또 극하니까 회두극이라고 그러죠. 이거 육효 용어인데 여기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두극이 됐으니 이 운은 피할 길이 없구나. 악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만약에 신시라면 여기서 무토가 약간의 방어는 합니다만 어차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이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수 이선희 씨의 사주와 신수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옛날이요.